한미 미사일 협정이 4차로 개정되면서 다시 한번 이에 관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협정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는 일면 더 나은 면도 있다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미국에 주기만 하고 받은 것은 없는데 한국은 미사일 협정을 거저 얻었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일본 주요 포털에서는 한국이 잠재적인 적국인데 미사일 무장을 하게 되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한국 자체적으로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매우 고무적으로 봅니다. 우선 이번 미사일 협정 발표 후 가장 주목되는 점 중에 하나는 한국이 꽤나 협상을 잘 끝낸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1978년 이후 겨우 총 4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그중 2건을 이번 정부에서 협의해냈다는 점입니다. 지난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치러졌다는 것인데, 이런 탑다운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활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때 지도자의 비중을 매우 크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에서 적극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혹은 미사일 협정의 중요도를 따져 탑다운으로 진행한 것으로 현 정부에서 이뤄낸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향상시킨 업적으로 남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탑다운 방식을 처음부터 고집한 것이 아니고 미국 국무부와의 협상에서 이들이 더 이상은 협상이 안 된다고 하자 청와대에서 이를 적극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안보 취지와 맞는 한국의 행보에 동의해 허가한 것이죠. 트럼프와 반대 성향인 민주당에서는 많은 방식에 있어서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도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바텀업 방식으로 모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비롯해 주변국인 일본, 중국 등의 의견을 참고해서 북한에 관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한 가지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최근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는 한국에서 방위비를 갈취했으며 그는 동맹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민주당은 동맹과의 관계를 새로 구축하겠다며 한국은 소중한 동맹이라며 전략적으로 매우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자기 자신보다 모든 의견을 참고하는 행정부의 특성을 따져봤을 때 한미 미사일 협정이 이루어졌겠냐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우대해주면서 새 관계를 짜겠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같은 파격적인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앞으로 미국과 800km 사거리 해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또 국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르게 사안을 파악하고 있어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에 도움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번 협상은 반대급부도 없었다는 것으로 미국은 아무 조건 없이 한국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미국의 방위비를 올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고체연료 해제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로 사용 가능하다는 좋은 옵션임에도 미국에 제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 한국이 미국에 양보한 사안으로 미국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만, 미국 국무부에서 끝까지 고체연료를 허락 안 해준 것은 미국도 그냥 내주기엔 큰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을 허락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미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자신들의 국방비를 줄이고 중국 등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훨씬 큰 것으로 파악해 전격 미사일 협정 4차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분야는 다르지만 무역 분야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퍼주고 일본은 얻지 못하는 형국에 부딪힙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골칫거리인 옥수수 구매를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육류와 와인의 관세를 낮추는 등 미국의 적극 일본 시장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얻은 게 거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경제 규모에 맞게 매년 10조 원을 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각종 무기는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구매를 해오면서도 미국의 변변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은 일본 입장에서는 곱게 봐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래서 그런지 나름의 비책을 세우는 모양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하는 공장을 허가해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공장이 당국의 안전심사에서 정식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플루토늄은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데도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의 원료이기도 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공장을 승인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해결료 재처리 관련 사업이 정체를 맡고 있는데 굳이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플루토늄 45.7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폭탄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미일 간의 협약으로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하나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든 돌변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012년 일본 참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핵무기 개발의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해서 잠재적인 핵 능력을 꾸준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 변수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억지력에 대한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하면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도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 한국과 대만도 비슷한 이유로 핵 개발을 용인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까지 들고 일어나 이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은 지금 이 시점도 목적 불분명한 플루토늄을 분명히 추적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현재 한국으로 그 화살을 돌리기로 어느 정도 결정한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한국과의 격돌을 대비하여 외무성에 국제소송 대응 부서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소송 전담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의 경제분쟁 처리과를 신설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등과의 분쟁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권익 확보를 위한 대응체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연달아 소송에서 패한 것도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에서 1차를 이겨서 승소를 확신하다가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서인지 이제 한국 때문에 아예 국제소송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화시키겠다는 의혹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 WTO 소송 2차 때에는 한국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멤버로서 소수의 전문가만 포함된 일본에 비해서 전문성에서 훨씬 한국이 역전했다는 분석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의 수출 규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가 확정되어서 이제 한일 양국은 물러설 수 없는 수출 규제 소송을 벌이기 때문에 또 한국의 완패를 당하기 싫은 일본은 이번에는 국가적인 주요 사안으로 분리하여 전담 부서를 신설해 한국을 눌러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은 우선 이렇게 WTO 패널이 설치된 것에 대해 한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면서도 일본 수출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정치적 보복을 띤 WTO 소송이 다시 패배할 확률이 크니 한국에 계속 유감을 표하며 어떻게 해서든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랬으나 한국이 강경하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일본 내부적으로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동분서주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같은 체험이었다. 지난 8일 일본에서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사법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인신공격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은 전날 강도 높은 폭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폭스 비즈니스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닛산과 르노의 합병을 추진했던 나를 끌어내리려 한 쿠데타 시도로 이를 증명할 증거를 갖고 있다며 날 체포 배후에 있던 인물의 실명을 공개할 것이며 여기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은 자신이 예고한 대로 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닛산차와 일본 검찰 등 일본 측 인사들이 꾸민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닛산의 사이카와 히로토 전 사장과 도요다 마사카츠 경제산업성 출신 사회이사, 법무 담당 외국인 전무 등을 지목하고 이들이 모두 일본 정부와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사법부, 일본 언론, 닛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윗선인 아베 총리의 개입설은 부인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은 자신의 축출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아베 씨가 관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전 카를로스 곤의 믿음을 뒤집는 충격적인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8일 아베가 사석에서 본래 닛산 내부에서 곤 전 회장을 정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아베 개입설이
확인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베 개입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가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이 주목한 사안이었고, 장기 집권 중인 아베 총리가 재계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배후에 일본 정부가 있다면서도 아베 총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그 배후에는 아베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카를로스 곤의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를 향해 일본의 법제도와 운영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고의로 퍼뜨리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했. BBC는 영국에선 가장 위험한 용의자만이 기소 없이도 14일 구속이 가능하다며 일본에서는 좀도둑조차 23일간 구속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카를로스 곤을 체포하면서 보석과 석방을 반복했는데 그간의 보석금이 무려 15억엔, 하나로 162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카를로스 곤 사건을 통해 일본의 후진적인 사법체계가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카를로스 곤을 인터폴 수배 요청을 하며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레바논은 카를로스 곤 송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카를로스 곤에게 레바논 시민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네스 파니에 루나세 프랑스 경제금융부 차관은 곤 전 회장이 프랑스로 온다면 그를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프랑스는 국민을 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며 이런 원칙은 다른 모든 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프랑스 레바논과 분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레바논 검찰은 카를로스 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AP는 레바논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가 곤 전 회장의 이동을 제한하지만 그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은 레바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현지 TV와 인터뷰에서 나는 레바논에 왔다. 레바논 정부와 사법 당국에 협조하겠다며 레바논의 재판 제도가 일본보다 나을 것으로 강하게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9일 방송된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일본 탈출 동기에 대해 나는 어딘가에 숨으려고 일본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정의를 찾으려고 일본을 떠났다.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전세계 축제인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사능과 우기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더니 이제는 후진적인 사법체계가 프랑스와 레바논을 비롯해 전세계 비난을 받고